잠시 명상하면 또 훨씬 그 마음이 좀 고요하고 평화로워지죠, 그죠? 예. 부처님 당시에 는 지금도 뭐 유명한 그 절들이 알려지는 게 있죠. 뭐 기원정사랄까, 중림정사랄까, 또는 뭐 그 외에 뭐 유명한 사찰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절들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성단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사찰들이 생겼습니다. 또 사찰들이 생기고 나서도 항상 사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숲으로 유행을 다니면서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 제자들, 스님들이 그런 이런저런 숲에서 또 수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도 보면은 숲에서 이렇게 그 지냈던 그런 기록들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인도에도 거기가 뭐 건기, 우기가 있고 또 건기에서도 좀 날씨가 추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쪽도 뭐 우리 겨울철에 해당한 그때가 되면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부처님 당시 좀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인도의 겨울철쯤에 부처님이 어느 숲에서 그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나무 밑에서 그때 겨울철이니까 추우니까 그 낙엽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낙엽을 덮고 이렇게 주무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딱 일어났는데 그때 누가 한 사람이 그 숲을 지나가다가 부처님 모습을 본 거예요. 좀 안 돼 보이잖아요, 그죠? 집도 아니고 나무 밑에서 추워가지고 이불 덮어. 요즘 같으면 뭐 슬펜백도 있고 텐트도 있고, 그죠? 요즘은 야외에서 뭐 장비가 좋아가지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이런 막 캠핑도 가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그런 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가사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나뭇잎을 덮어서 이렇게 이제 하룻밤을 지낸 부처님 모습을 이제 어떤 사람이 봤죠. 보니까 참 안 돼 보여가지고 참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인생이 참 괴롭지 않습니까? 참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런 대답을 하세요. 실제로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살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니까 부처님한테 그런 질문을 자주 하세요. 자주 해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참 수행자들이 이 숲에서 살면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날씨도 춥고 또 밖에 있다 보면은 뭐 사실은 독충들도 있고 보호되는 게 없잖아요. 또는 뭐 뱀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렇게 참 이런 식으로 살면은 너무 사실 사람들 얼굴이 괴롭고 진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찌들린 그런 얼굴이어야 되는데 그 수행자들의 얼굴이 너무 평화롭고 맑고 행복하게 보이거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람이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해야지 얼굴이 푸하고 좋아야 되는데 잘 먹지도 못하고 너무 이제 추운 환경 속에서 위험한 환경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복한 모습이 너무 신기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왜 저렇게 숲에 사는데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입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수행자들은 이 신학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서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항상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하다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이 과거와 미래의 짐을 완전히 버리고서 사니까 이 수행자들이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실 다룰 내용이 그런 데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짐, 생각이란 짐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그 불교 명상의 뭐 기본 간단한 이론과 원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그 불교 명상의 사실 불교 가르침 핵심은 저번 주에 사성제라고 했죠. 보집멸도, 보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라고 했고, 이 고통의 원인이 두 번째죠. 집성제, 가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탐진치라고 할 수 있고, 또는 5가지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원하는 어떤 원함과 또는 싫어함, 불만족, 어리석음, 이게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끝날 때쯤 숙제를 하나 내드렸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원함이나 또는 불만족,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걸 다 살펴보고서 그걸 한번 버려보라 말씀드렸죠.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잘 안 갔는데. 원래 불교계에서 침묵은 긍정입니다. 다들 잘하셨네, 침묵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공양을 그 수용하시고 이랬잖아요. 그 침묵을 하면 이제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원함과 또는 불만족, 그리고 이제 그런 바른 견해가 없는 어리석음,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고통의 원인, 탐진치, 5가지 장애, 또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원함과 불만족과 어리석음이라는, 바른 견해가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여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는 마음이 사실 탐진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이런 어떤 습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을날 산책하기 좋죠, 그죠? 산책을 한 30분, 1시간, 2시간 아주 기분 좋게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산책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 21시간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잖아요. 군대에서 훈련소 같은 데서 그렇고, 어떤 부대에서도 이런 군장을 메고 행군 같은 걸 하는데, 사실 거기 걷는 데는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갈 만한데요. 조용한 데 많이 걸으니까, 산도 걷고 하면. 한 30분, 1시간씩 이렇게 걸으면 사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실 군대에서 기분이 좋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걷는 게 아니거든요. 7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계속 걸으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과거로 자꾸 쫓아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쉼 없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 학생도 있지만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한 4시간 정도 하면 그래도 학교 다닐만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뭐 8시간만 해도 엄청 피곤하죠.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수업이 12시간이다. 14시간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쉬는 시간 1시간도 10분도 없이. 여러분 그게 하루만 해도 그건 완전 지긋지긋해지죠. 굉장히 피곤해지죠. 고통스럽죠. 우리 마음이 사실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내 일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또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여기 앉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어떻게 차 타고 오다가 차가 좀 막혔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이런 생각이 있죠. 그죠? 또 지금쯤은 아니지만 1시간 지나고 한 2시 반쯤 되면은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집에 언제 가야 되는데 내가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저녁에 내 저녁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애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생각이 벌써 난단 말이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막 죽골적시 일어난단 말이죠. 과거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어제 친구하고 만났던 얘기했던 거 재밌게 보냈던 얘기, 또 아침에 남편이 뭐라 했던 얘기, 애들이 뭐 나한테 한마디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을 쓰는 거죠. 사람들이 고통을 왜 받겠습니까? 보통 그런 고통 때문에, 정신적 고통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화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누구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 정말 억울하게. 난 그런 걸 그런 얘기를,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나를 그런 식으로 욕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 그러면은 그걸 들을 때는 기분 나쁘죠. 근데 들을 때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죠? 하루 이틀, 3일, 4일 오래 가. 그게 얼마나 나한테 상처가 되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계속 이제 몇 달 동안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을 때 되는 거죠. 과거에 들은 한순간의 말 때문에 이 고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이거 여기 특히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치과를 무서워하잖아요. 특히 애들은 치과를 무서워하잖아요. 치과를 무서워하는데, 이런 사실 치과에서 이빨을 뽑는 거는 잠시 뽑잖아요. 그죠? 잠시 뽑는데, 팍에 탁 뽑아버리면 한 30초도 안 걸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치과에 예약을 한 일주일 전에 잡아놨다. 근데 그 애가 알았어요. 5살짜리 애가. 그러면 5살짜리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해가지고 당일날이 되면은 이거 안 간다고 이제 울고 난리치고, 병원에 가서 치과에 가서 더 난리죠. 그죠? 난리를 치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걸 뽑는 시간은 팍 뽑아야 잠시란 말이죠. 그 순간만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일주일 전에 예약을 잡아놓으면 일주일 내내 치과에서 내가 이빨을 뽑으면서 느낄 고통을 상상을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애는 그 스트레스 속에, 고통 속에 놓여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내가 그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제적인 고통은 딱 이빨 뽑을 때 그 순간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이게. 이 고통받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고통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고통받을 만한 것. 내가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죠. 이빨을 보면 고통스럽죠. 근데 그건 순간이거든요. 누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잠시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의 고통만 받고서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고통을 안 일으키면 되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자리 많습니다. 앞에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습관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마음의 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워낙 중독이 돼 있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우리 틈에다가 굉장히 무거운 한 30kg짜리 배낭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이건 너무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런 가르침을 배우고서 이것들은 이 짐은 짊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내려놓으면 훨씬 편해진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제가 내려놔 보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건전지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걸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언제 이게 배터리를 다 갈고 시작을 하나 이런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린 연습을 하는 거죠. 예, 잘 들리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거와 미래, 과거로 쫓아가는 이런 마음,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상을 자세하게 배워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과거와 미래만 버리는 것만 어느 정도 돼도 인생이 정말 편안합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고통들이 사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것만 해도 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스트레스 한 90% 이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사실 이제 이것만 배우고서 이것만 잘 실천해서 우리 육광남은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왜냐하면 이건 인생을 바꿀 만한 내 삶의 무게를 덜어낼 만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명상의 과정 자체가 이런 과거와 미래의 짐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하고 명상의 진전됨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의 짐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고 더 이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섬세한 어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무슨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무슨 중력의 법칙도 있고,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있고, 무슨 상대성 이론도 있고, 다양한 이런 이
이 물질 세계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마음에도 그런 일종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특성이냐면, 마음은 가만히 멈췄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깨어나고, 마음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 충전된 에너지 속에서 마음의 고요와 행복이 생깁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몸은 헬스장에 가서 어깨를 계속 들고, 또는 그 철봉을 하고 푸시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육이 강해지잖아요.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죠. 자꾸 움직이고 자꾸 이렇게 단련해야 되죠. 움직여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빠지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근육질이었습니다. 안 믿기죠? 안 믿기는데,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저 거친 곳으로 가서, 군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서,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근육이 되더라고요. 하도 근육이 많으면 어깨가 이렇게 잘 안 돼요. 뒤로 안 돼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저도 보니까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강해지고 그런 근육이 생기고 힘도 세지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은 물론 이제 그 세속의 공부를 할까 이런 것들 좀 세속의 공부를 하려면 계속 지식을 넣는 거죠. 지식을 넣고 자꾸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두뇌의 특정한 어떤 기능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의 어떤 고요와 평화를 이끌어내는, 각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이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그대로 멈췄을 때,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멈췄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과거로 달리고 미래도 달리던 마음이 그대로 멈췄을 때, 그때 이제 마음 휴식을 하죠. 휴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피곤했던 그 정신이 이제 피로가 풀리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계속 몰면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점점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쌓이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쌓이면서 우리 마음이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에너지가 쌓이고 마음이 깨어나면서 그 정신적에는 충전된 에너지에서 바로 내면의 어떤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나 미래로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 쫓아갔다 이 생각이 미래 쫓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쉬지 못해. 마음이 끊임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계속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과거와 미래를 버리잖아요. 과거를 쫓아버리고 미래도 버리면 어떻게 되냐? 과거를 쫓아가지 않아도 되고 미래도 달려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음이 이 순간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멈추게 됐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거기서 내면의 행복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나 기쁨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뭔가 취함에 의해서 행복을 얻는 거죠. 이제 12월 달에 보면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 치잖아요. 시험 쳐가지고 시험을 잘 쳐 대학에 합격했다 성취를 하는 것이죠. 기쁘죠. 또는 뭐 취직을 하면 취직이 됐다 성취를 하면 기쁘죠. 안 그러면은 오늘 내가 꿈에 그리던 맛집에 가서 그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었다 기쁘죠. 너무 맛있었다. 또는 신형차가 나온다는데 그 차를 내가 샀다. 내 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분은 패션에 관심 있는 분은 내가 그 백을 샀어. 아웃백을 내가 샀어. 이러면서 이 득템 이러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음에 의해서 성취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건 밖에 의지하는 것이죠. 밖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서 마음이 현재 순간에 멈춤에 생기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생기는 기쁨입니다. 내면에서 생기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맛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면서 원한다는 건 감각적 욕망이고, 그런 원하는 마음,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얻는 것은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빚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뭔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게 성취했다. 그게 좋은 거 같죠? 좋은 게 아닙니다. 빚지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 원함의 결과는 항상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각적 욕망이 그게 강하고, 그 채워지는 게 크면 클수록 나중에 그 고통은 더 심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약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순식간에 그 쾌락을 느낄 수 있죠. 굉장한 쾌락을 느낀다고 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행복이나 쾌락을 빌렸었기 때문에 나중에 비값을 해야 됩니다. 크거나 작거나 감각적 욕망은 속성이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법구형 같은 데 있죠.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괴로운 사람도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 그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내 일이 됐든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항상 잃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 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은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 내가 내 골동품을 좋아해서 도자기를 내 쓰지도 않는다. 고려 청자를 내가 거금을 들여서 하나 사놨다.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조카애가 와가지고 그걸 깨버렸다. 그 고통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감각적 욕망이죠. 그 도자기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얻었을 때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잃어버리거나 깨지거나 하여튼 사라지게 되는 것단 말이죠. 물건도. 언젠가 이제 그 조카가 깨지 않아도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채운 행복은 항상 빚지는 겁니다. 근데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면서 생기는 그런 내면의 행복은 아주 순수한 것이고 빚지는 게 아닙니다. 자가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맛이 다르고 아주 순수한 것이고 나중에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이게 남는 양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과거와 그 미래를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습관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우리 인식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이 변화가 있으려면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요즘은 담배 피우는데 이게 뭔가 나쁘다는 걸 많이 알고 또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금연하는 분도 있고, 사실 금연을 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담배가 안 좋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를 쫓아가고 미래에 달려가는 이런 어떤 정신적 습관이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고 나한테 해롭다는 철저한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인식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 내 마음이 그래야지 내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자꾸 미래로 달려가네. 옛날에 이들을 자꾸 곱씹어서 생각을 하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내가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처음에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한 얘기는 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에 달려가는 마음이 정말 나에게 고통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현재 가진 것들의 가치를 의미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의 순간은 사실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지나가면 끝이죠. 학생이 몇 학년이죠? 4학년. 여러분들도 4학년 시절에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로 참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그죠?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추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4학년 때 시골에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참, 철없이 재밌게 놀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소중한 순간인 거죠. 근데 이런 순간이 사실 일회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마치 지나가면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말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생명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이 소중한 순간들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난 얘기 없어요. 과거에 있던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죠. 이 순간을 전혀 즐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을 자꾸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다. 이 소중하죠.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다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거든요. 항상 보면은 다음날 시험이잖아요. 다음날 시험을 보면은 해야지 이렇게 하죠. 그 전날 낮에 그 다음에 이제 다 가지고 이제 계획을 짜죠. 몇 시까지 이렇게 진도나 이렇게 보고 한 3번 정도 보고 딱 가면 되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계획을 다 짜죠. 계획 짜다가 그래. 지금은 아직 좀 그러니까 TV 요거만 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저녁에 되죠. 그래 저녁 먹고 하자 이렇게 되죠. 저녁 먹고 하다가 저녁 먹고 하니까 조금 졸리니까 그래 밤에 내가 몸 되니까 1시간만 자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1시간만 자고 하다 이제 한 2시간,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쉬운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제 벼락치기로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보면 대부분 다 공부한 시간보다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랄까, 이런 계획,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거의 거기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사실 일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가 됐든, 또는 내가 직장에서 일이 됐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과거를 쫓아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들도 거기에 집중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버릴 수 있는가? 일단 이 인식을 통해서 과거로 쫓아가거나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되죠. 살펴보고서 과거로 쫓아가는 마음, 과거에 대한 후회랄까, 또는 생각들,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랄까, 계획들. 자꾸 일어날 때 이걸 쫓아가면 안 돼. 자꾸 버리는 연습이에요. 이거는 그냥 버려야지. 이거 나한테 해로운데. 미래로 쫓아가는 거, 이거 나한테 고통을 가져오는데. 이러면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마음속에 일종의 휴지통이 있다 생각하고 휴지통에서 이걸 버려버리는 거죠. 물론 뭐 필요한 어떤 과거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반성이랄까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한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적습니다. 비율이. 대부분의 우리 마음에서 나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들 계속 그 소가 그 풀을 먹잖아요. 계속 그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생각이 대부분 패턴이 반복됩니다. 같은 생각도 반복, 같은 생각 반복하고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감지될 때마다 이걸 집어 자꾸 마음속 휴지통에 있다 생각하고 버려버려요. 버리고 이러다 보면 과거와 미래가 탁 버려졌을 때는 내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 탁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은 과거와 미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라는 생각이 인식이 됐을 때 그것을 버리면서 그러면 저절로 내가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현재를 찾지 않아도. 그럼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현재 이 순간에 하는 일에 몰입을 하는 방법도 있죠. 과거 미래를 버리되 그렇지 않아요. 현재 몰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책을 본 날, 책을 보면서 거기에 딱 몰입을 하는 것이죠. 과거 미래에 관한 생각을 자꾸 버리고 또 명상을 할 때나 호흡 명상 했죠. 호흡 명상, 호흡이라는 주제를 그냥 현재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사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과거 미래를 버리고 현재에 드러나는 것도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조금 이때 조금 그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현재에 쫓아가려고 하는데 쫓아가려면 이게 자꾸 이제 부자연스럽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게 피곤해요. 뭐냐면 이게 현재 보통 명상을 잘못 배우다 보면은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잡으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잡으려야 되니까 내가 안 잡고 있으면 내가 불안한 거야.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잡으려고 하면 뭐야? 자꾸 잡으려고 하면 나는 휴지를 못 하는 거죠. 계속 잡아야 되니까, 안 잡으면은 안 되니까, 안 잡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불안감이 깔려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대상을 알아차리더라도 릴렉스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창밖에 풍경을 지켜보듯이 편안하게 그냥 알아차리는 이런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